F-35의 눈과 비교되는 한국형 레이더가 등장했다. KF-11 보라매에 탑재되는 한국형 A사 레이더 APY-016K를 F-35의 눈으로 불리는 AN/APG-81 A사 레이더와 비교하는 외신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AN/APG-81은 미국 5세대 전투기 기술의 상징이자 지금까지 세계 전투기용 레이더 분야에서 하나의 기준점처럼 여겨져 온 장비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가 이 레이더와 대한민국의 APY-016K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F-35는 AN/APG-81 레이더뿐 아니라 분산 개구 시스템 DA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S, 첨단 보안 데이터 링크를 하나로 통합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5세대 전투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5세대 전투기인 KF-11에 탑재된 APY-016K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Y-016K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에 양산하는 전투기용 A사 레이더이며 질화 갈륨 기반 송수신 모듈을 통해 높은 전력 효율과 열 관리 능력,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잠재적 강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APY-016K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1제곱미터 표적을 약 150에서 20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대공 전투뿐 아니라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영상 생성 능력, 지상이동 표적 탐지, 해상 표적 추적, 저피탐 LPI 능력, 전자전 지원, 소형 드론 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 APY-016K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KF-11 보라매를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센서 체계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PY-016K를 확보한 대한민국은 이제 KF-11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 기술을 스스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소수 방산 선진국들이 장악해온 전투기급 A사 레이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그리고 서방 선진국의 전투기용 A사 레이더와 정면 비교될 정도로 성장한 한국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한 KF-11. 그 결과 우수한 레이더 성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비,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유연한 도입 조건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KF-11 보라매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SA 기사를 통해 APY-016K A사 레이더가 어떤 기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F-35의 AN/APG-81과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 접근했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레이더가 왜 대한민국 항공전자 자립과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간의 군사적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APY-016K A사 레이더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인 항공 센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11 보라매 다목적 전투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APY-016K는 단순한 국산 레이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이 전투기급 A사 레이더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국가 반열에 진입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레이더의 등장은 중대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첨단 A사 기술은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소수의 방위산업 강국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이었다. APY-016K의 작전상 탐지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1제곱미터인 표적을 기준으로 약 150에서 200km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공역에서 대한민국의 시계외 공중전, 즉 BBR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은 물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소형 드론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APY-016K의 능력은 미래 첨단 군사 분쟁에서 다영역 센서전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공중전의 중심이 네트워크 기반 킬체인과 전자기 스펙트럼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제 레이더 성능은 전통적인 속도나 기동성 혹은 단순한 운동 에너지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기획자들은 APY-016K를 해외 항전장비 공급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테나 장치 개발을 담당했고 하나시스템은 프로세서와 임무 소프트웨어의 통합 그리고 시스템의 최종 조립을 맡았다. APY-016K의 레이더 구조는 국산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모듈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유사시 해외 반도체 공급 제한이나 기술 금수 조치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전략적 취약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8월 양산형 APY-016K 레이더 출고식이 하나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0개의 레이더가 납품되어 KF-21 전투기에 통합될 예정이다. APY-016K 프로그램의 추진 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경쟁이 단순히 기체 성능의 우위보다는 센서의 생존성, 저피탐, LPI 능력, 그리고 다영역 표적 통합 능력 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APY-016K에 대한 관심 고조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흐름도 반영한다. 영내 중견국들이 주요 군사 동맹이 관련된 고강도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략적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자국 주도의 방산기술 획득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편에 서 있는 나라들도 막상 전쟁이 터지면 미국산 무기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시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무기를 고치고 개량하고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의 확보가 절실하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APY-016K가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형 A4의 성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다. APY-016K 사업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항전장비 사업 가운데 가장 야심찬 계획 중 하나다. 전투기급 A4 레이더 개발은 현대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장 복잡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개발은 2016년 8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시제품 공개로 이어졌으며 이는 제한적인 항전장비 개발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비행 테스트는 실제 공중 표적 환경, 전자전 재밍 상황, 그리고 KF-11의 임무관리 시스템 및 비행 제어 시스템과의 통합 과정에서 레이더의 작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 5월 획득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가 아니다. 이는 APY-016K가 실전과 유사한 전장 조건에서 실제 전투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성과다.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APY-016K 개발을 전략적 주권 확보 사업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지정학적 압력과 기술 이전 제한에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핵심 센서 기술에 대한 장기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 수입 레이더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전투기 사업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외부의 정치적 승인 없이도 APY-016K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자전 기능 개량, 미래 성능 향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율성은 중대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의 전투기들이 현대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순수한 공기역학적 성능보다 임무 소프트웨어, 센서 융합, 전자기 스펙트럼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듈식 설계 철학 덕분에 향후 APY-016K의 구성품들은 해상 감시 레이더, 공중 조기 경보기, 미사일 방어 센서 시스템 같은
미래의 X밴드 시스템에 재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유연성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 플랫폼 간에 서로 호환되지 않는 여러 레이더들을 별도로 유지하는 데 따르는 수명 주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APY-016K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고부가가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선진 서방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립형 항공우주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PY-016K의 기술 구조와 전장 센서 능력. APY-016K는 8에서 12GHz 사이의 X밴드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고체 소자 기반의 질화관륨 다기능 A사 레이더로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고해상도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안테나 배열은 약 1000개에서 1152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시간 전투 운용 중 레이더의 전력 효율성, 열 안정성, 정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릭형 모듈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각 송수신 모듈은 4개의 독립된 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널당 13에서 18W를 초과하는 출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빔 조향과 정교한 다중 표적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APY-016K의 최대 출력 목표는 약 30kW 수준이며 시험 평가 과정에서 약 25kW까지 달성했다. 이러한 성능은 APY-016K가 현 세대 전투기용 A사 레이더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APY-016K의 넓은 빔폭과 스캔 구조는 광범위한 수평 수직 탐지 범위를 제공하여 KF-11이 미사일 유도 및 전자전을 수행하는 중에도 빈틈없는 주변 상황 인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APY-016K는 약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적 중 탐색, 고우선순위 정밀 추적, 밀집 대형 평가, 공중전 기동을 포함한 첨단 공대공 전투 모드를 지원한다. 공대지 능력의 경우 적의 대공 방어망이 촘촘한 분쟁 지역에서의 고정밀 타격 임무에 필수적인 기능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 도플러 빔 선명화 DBS, 지상이동 표적 식별 GMTI, 자동 표적 인식 ATR 및 지형 추적 레이더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이에 더해 해상 표적 추적 및 해상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해상 감시 기능인 해면 탐색, 해상 이동 표적 추적, 역합성 개구 레이더 ISAR 기능까지 모두 지원한다. 아울러 저피탐 LPI 기능, 비협조 표적 식별 NCTR 기능, 그리고 상호 간섭 제거 기능은 APY-016K가 고강도 작전 환경에서 적의 전자전 제밍 시도나 전자정보 수집 시도에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능은 KF-11을 단순한 지역 방어용 전투기가 아닌 날로 치열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밀도 전자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드론 탐지, 센서 융합, 그리고 다영역 전장의 미래. 전략적 관점에서 APY-016K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저피탐 특성을 지닌 공중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오늘날 전 세계 현대 군사작전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형 드론도 포함된다. 오늘날 전장에 저비용 무인 시스템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각국 공군은 매우 복잡한 전자기 환경 속에서도 작고 은밀한 공중 위협을 식별해낼 수 있는 레이더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얼마나 멀리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기밀에 붙여져 있지만 APY-016K의 A사 구조는 역동적인 작전 조건에서도 작고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 표적에 최적화된 유연한 빔 형성과 고속 신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능력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서는 군집 드론이 전자전, 정찰, 기만작전, 공중, 해산 자산을 겨냥한 장거리 정밀 타격에 대규모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PY-016K가 KF-11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및 전자전 시스템과 통합되면서
다중 스펙트럼 센서 융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종사는 여러 탐지 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결합해 보다 정확한 전술 상황인식을 구축할 수 있다. 현대 공중전은 공기역학적 성능이나 미사일 탑재량보다 정보 우위를 핵심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센서 융합은 이제 현대 전투기와 구형 전투기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APY-016K가 고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KF-21의 역할을 한층 더 확장해준다. 이를 통해 KF-21은 정보 감시 및 정찰, 즉 ISR 임무와 해상 표적 획득 작전에서도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지정학적 민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전략 해상 교통로에서 이러한 능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APY-016K의 지형 추적 TF 기능은 위협 정도가 높은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환경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계된 저고도 침투 임무를 수행할 때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갈수록 정교해짐에 따라 미래의 다목적 전투기들은 적응형 항법,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분산형 전장 협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센서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PY-016K는 KF-21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산 F-35에 흔히 수반되는 정치적 제약 없이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를 운용하길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도 KF-21을 매력적인 전략 플랫폼으로 만들어준다. KF-11 APY-016K 대 F-35 AN/APG-81 미래 공군력 판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레이더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주로 미국의 AN/APG-81을 벤치마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PY-016K와 F-35 라이트닝2의 AN/APG-81 레이더를 비교하는 논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원상으로 보면 APY-016K의 지라갈륨 기반 구조는 전력 효율성, 열 관리, 레이더 출력 밀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이는 AN/APG-81에 비해 안테나 배열 크기가 작다는 약점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은 APY-016K가 탐지, 추적, 다중모드 운용 기능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 레이더 지표에서 AN/APG-81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할 수도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AN/APG-81은 분산 개구 시스템 DA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S, 첨단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합한 F-35의 센서 융합 생태계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투체계 통합 능력에서 APY-016K보다 여전히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F-35의 센서 융합 구조는 지금까지 개발된 공중전 정보체계 가운데 가장 성숙한 것들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를 통해 뛰어난 저피탐, LPI 작전 수행과 연합군 네트워크 전반에서의 실시간 전장 협동이 가능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PY-016K는 순수한 레이더 성능 자체만 보면 매우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고 센서 융합 구조도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KF-21이라는 4.5세대 플랫폼에서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AN/APG-81은 수십 년 동안 운용 개선과 전투 소프트웨어 진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F-35 프로그램은 현재 더 크고 향상된 능력을 지닌 차세대 AN/APG-85 레이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Y-016K는 신흥 항공우주 강국인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해온 서방 레이더 제조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음을 알리는 놀라운 성과이다. 첨단 A사 기능, 독자적인 산업 통제권, 그리고 저렴한 수명주기 비용의 결합은 F-35 생태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해외 고객들에게 KF-21을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쩌면 KF-11과 그에 탑재될 APY-016K 한국형 A사 레이더가 앞으로의 공중우세 여부는 스텔스 성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센서 기술을 얼마나 주권적으로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2026년 6월 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결코 KF-11 보라매의 APY-016K가 F-35의 AN/APG-81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눈이자 귀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력 공급 장치 및 냉각 장치 같은 하드웨어에서부터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 정보를 IRST, 기체 외부의 데이터 링크 정보와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조종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고성능 임무 컴퓨터와 신호 처리기가 필요합니다. 레이더를 켜지 않아도 조기 경보기나 아군 타격기가 보내준 표적 데이터를 레이더 화면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링크 16 같은 고속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기상 악화나 적의 방해 속에서도 깨끗한 표적 이미지를 얻으려면 레이더 빔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APY-016K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또한 KF-11이 어떤 무장과 센서, 네트워크 체계를 추가로 통합하느냐에 따라 보라매의 가치는 더욱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한국형 A사 레이더 APY-016K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게재한 DSA가 말레이시아 소재 군사 전문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KF-11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